삶의 불안에 떠는 대한민국 700만 국민. 노동권은 왜 약해졌는가? IMF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일 들어가는 말, 노동 이야기를 왜 국가 이야기로 해야 하는가? 국민 여러분,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문제다.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다. 그러나 오늘 저는 노동을 개별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현실 대한민국 노동권의 현재. 대한민국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약 2,100만 명 있습니다. 그중 700만 명, 즉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이 숫자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가 되었습니다. 3위 구조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IMF라는 분기점. 이 구조의 출발점은 1997년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대한민국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리해고 제도화, 노동 유연화, 비정규직 확대 가능 구조, 기업 구조 조정의 상시화.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선택했습니다. 노동을 보호하는 국가에서 노동을 조정하는 국가로. 이것은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의 선택이었습니다. 4. 김대중 정부의 공과 민주주의와 단절된 국가 전략.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회복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의 핵심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주주의는 복원되었지만 3명 중 1명이 삶을 걱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복원 회복이란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업 전략은 약화되었고 노동은 유연화되었으며 국가는 시장의 규칙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동권은 박탈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물의 선악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5. 그 결과 노동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IMF 이후 노동은 더 쉽게 대체되고 더 쉽게 해고되며 더 어렵게 목소리를 내게 되는 700만. 노동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노조의 강경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이 되었습니다. 노동의 이분화입니다. 6. 노란봉투법은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가? 이 구조 속에서 등장한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단체 행동을 보호하려는 의미 있는 법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7. 그러나 왜 이것은 미봉책인가?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원청 하청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두며 IMF 이후의 노동 유연화 체제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결과를 완화하는 진통제다. 8.달구벌 논단의 질문,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달구벌 논단은 이렇게 묻습니다. 국가는 언제부터 노동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는가? 왜 책임은 늘 노동자에게 돌아갔는가? 노동권의 존엄은 법 하나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시 산업고용 노동의 주체가 될 때만 노동은 존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결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노동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움직이는 주체로 볼 것인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서 IMF 이후의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묻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반복될 것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법은 계속 늘어날 뿐입니다. 이 질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IMF는 노동권을 약하게 만들었고 노란봉투법은 그 상처를 덮으려 한다. 그러나 진짜 해답은 국가가 다시 책임지는 데 있다. 박정희의 국가 설계는 노동권과 노동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이었다. 미국은 IMF의 설계로 한국을 수탈했으며 그 희생은 700만 노동권이 없는 우리들에게 돌아왔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